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난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연휴였던 만큼 마무리 또한 중요한 시점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과 함께 이번 한 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긴 연휴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참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김난영 아나운서 근무 많이 하셨죠? 저도 반은 했죠. 저도 조금 근무를 했는데요. 네. 청소부나 아니면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뒤에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도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진들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리 보호대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인상적이에요. 네. 팬 여러분, 23년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오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한국 야구가 낳은 최고 스타죠. 네. 국민 타자, 그렇게 불렸던 이승엽 선수가 이날 은퇴식을 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 매번 다른 메시지가 새겨진 이런 보호대를 차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삼성 라이온즈에서 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가족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네. 야구 선수 이승엽이라 행복했습니다. 이런 문구들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활약한 지 벌써 23년이나 흐른 거잖아요. 네.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걸 새삼 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23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승엽 선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홈런입니다.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무려 626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1995년 5월 2일 광주 무등구장에서 당시 최고 잠수함 투수였어요. 이강철을 상대로 개인 첫 홈런을 친 게 시작이 되면서요. 네. KBO 리그에서만 467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또 덧붙여서 일본에서 기록도 있죠. 그것까지 더하면 모두 626개의 홈런을 기록한 건데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홈런 비거리, 이 홈런을 쳤을 때 날아간 공의 네. 거리가 무려 74,070m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김난영 아나운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 아시죠? 세계에서 예. 에베레스트 산. 예, 맞습니다. 네. 그 에베레스트 산이 8,840m. 그 높이의 8배가 훨씬 넘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은퇴 경기가 펼쳐진 대구구장의 열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겠어요? 네, 대구의 자랑이었겠죠. 그렇죠. 이날 넥센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맞붙은 대구 홈 경기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럼 다음 사진 보면서 그 열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야, 이승엽 선수 등번호 36번, 거꾸로 든 사람도 보이고요. 예. 등번호를 들고 이렇게 지금 이날 마지막 경기 보러 온 거잖아요. 네, 얼마나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 왔을까 싶어요. 이 아쉬운 마음 막 담겨져 있고 이게 몇 명의 이승엽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살면서 이런 한번 팬심을 받는 것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회 말 삼성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관중들의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마치 사전에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경기장에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고요. 이승엽 선수의 마지막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야구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경기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승엽 선수 하나하나에, 그럼 동작 하나하나에 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은퇴 경기에서 이승엽 선수 국내 최고의 홈런왕답게 유종의 미가 이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각본 없는 드라마다 스포츠가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데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회 말 공격에서 3번 타자로 이름을 올린 이승엽이 첫 타석에 들어서자 관중 대다수가 이제 기립해서 이제 영웅을 맞이하듯이 네. 맞이하게 된 거죠. 이승엽 선수의 등번호와 이름이 적힌 하얀색 수건하고 사진 등을 흔들면서 이승엽 홈런을 연호했는데요. 네. 여기 마치 화답하듯 드라마처럼 이승엽 선수가 1-4-3루 상황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려낸 겁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팀이 2대1로 앞선 3회 말 2사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타석에서 배트를 날카롭게 돌려서 우월 솔로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네. 이승엽 개인으로 기록한 통상 28번째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정말 홈런왕답게 마치 마지막 경기 은퇴식도 홈런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아마 이날 경기장을 찾은 그 수많은 관중들은
입장료가 하나도 그럼요. 아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날 경기 끝난 후에 은퇴식도 열렸다고 하죠. 네, 이승엽다운 스윙으로 홈런 2개를 치면서 팀의 10대 9 승리를 이끈 이승엽 선수. 타자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을 위한 은퇴식에 참가를 한 거예요. 네. 다음 사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습니다. 23년 동안 뛰어온 그라운드와 이제 정말 마지막 작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승엽 선수의 마음이 사진에서 고스란히 느껴져요. 네,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금세라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날 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승엽 선수. 은퇴식에서 감회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승엽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행사 도중에 이승엽 선수가 눈물을 흘리자 함께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많은 관중들도 있었어요. 네. 뭐 팬들이야 마음이 같겠죠. 이날 행사 진행은 대구 야구장 장내 아나운서하고 선수로 인연을 맺은 방송인 김재동 씨가 같이 했거든요. 절친으로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네. 은퇴식에서 이승엽 선수는 난 정말 행복한 선수다.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성에 걸맞은 후회 없는 은퇴 경기였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모든 마지막이 그렇듯 아련함이 짙고도 참 길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승엽 선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그 일일 통신원 했던 그때 그 사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내동 교통정보센터의 모습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방송 깜짝 일일 통신원으로 변신을 하면서 이제 교통 상황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교통방송 라디오에 추석 특집 이런 생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분가량 출연을 하면서 귀성길 고속도로 상황을 국민에게 전한 것이죠. 대통령이 안내하는 교통 상황. 글쎄요, 저는 잘 어떨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여느 교통통신원과 근데 별반 다를 거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문 대통령은 즐거운 고향 가는 길 교통정보입니다라고 오늘 땐 뒤 교통 상황을 전했는데요. 네. 그 방송 끝부분에서는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3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주요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17개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며 네. 일일 통신원 임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통신원으로도 변신한 문재인 대통령. 많이 어색했을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는 어땠대요? 예, 교통 안내 방송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어색했느냐는 그런 사회자 질문을 받고요. 네. 막 그 특유의 크게 웃으면 특유의 웃음으로 크게 웃으면서 그러네요. 뭐 깜짝 놀라셨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에 또 연결하겠다 이런 사회자의 말에는 저야 괜찮은데 네. 이거 뭐 거치적거리면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부인 김정숙 여사는 추석 연휴 둘째 날이었던가요? 네. 1일 날에 그 청와대 근처에 있는 수제비집 갔던 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 정말 유명한 수제비집인데요. 네. 문 대통령 정말 역대 정권과 달리 국민과의 격이 없는 파격 소통 행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문재인 대통령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되게 네. 혼잡해 보이는데 또 미소 띄고 있어요. 지난 1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한 수제비집 그 식당이죠. 식당 네.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기자가 찍은 게 아니고 독자가 직접 촬영해서 연합뉴스에 제공해 준 사진입니다. 아, 사진 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있던 독자가 찍어서 연합뉴스에 제공한 사진?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날 대통령 내외가 비공식적으로 식당을 찾았기 때문에 취재진들은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때는 독자가 찍어서 제공한 사진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건데. 네, 그 연합뉴스에서는 네. 카카오톡 친구로 플러스 친구죠. OK 제보라는 걸 아이디가? 검색하시면 네. 연합뉴스가 검색이 돼요. 글로 이렇게 평소에 뉴스가 될 만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독자가 보낸 사진이 또 특종을 터뜨린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정말 큰 특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연평도 포격 때 그 연평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던 사진 기억하시죠? 네. 그 각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던 사진인데 연평도 주민이 배를 타고 선물 빠져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뭐 잘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찍은 겁니다. 이런 거는 기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내가 기자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촬영을 해서 전해주시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또 시청자의 제보가 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셨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근길 시장에서 국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는 이웃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발견한 그 시민들의 사진 요청이 줄을 이어서요. 당초에는 한 명씩 진행됐던 기념사진 촬영인데 아예 이제 단체 사진으로 바뀌었다, 이런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례상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가운데 헌화하는 분의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네, 뭐 항상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임진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추석인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네. 뭐 이산가족이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북쪽을 향해서 줄지어 참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임진각 망배단에는 이산가족을 위한 차례상이 차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합동 차례상 올해가 48번째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화꽃을 올리는 차례객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합동 차례가 시작되기 1시간도 전부터 일찌감치 모여든 개별 차례객들이 차례 행렬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이산가족 등 그 시장민 가족 300여 명과 탈북민을 비롯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준비된 자리에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이산가족의 상봉을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슬픈 차례상을 준비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 아직도 목포항에는 선내 수색 작업 결과를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관련 사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천일의 기다림이란 문구도 보이고요. 네. 다른 차례상과 또 다른 점이 치킨과 피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수습되지 못한 분들이죠. 5명의 사진이 있다는 것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네요. 네, 추석 명절인 4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그 미수습자 가족이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번째 명절이자 4번째 추석을 맞았는데 차례상 위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권재근 씨, 권혁규 군, 그 부자죠. 그리고 네. 단원고 학생이에요. 남현철, 박영인 군.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무엇보다 이제는 가족들을 모두 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추석 당일은 또 이제 수요일이었잖아요. 네. 주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여느 수요일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정대협 네. 주최로 열린 1303차 수요 집회예요. 추석 당일에도 어김없이 열렸는데요. 사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평화의 소녀상 무릎 위죠. 네. 무릎 위에 지금 빨간 사과가 올라가 있는데요. 추석의 이 풍성함을 또 할머니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담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추석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이죠. 네. 평화의 소녀상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누가 건넸는지 모를 붉게 연문 사과가 이렇게 딱 풍성함을 상징하듯이 한 알이 그 소녀상 손 위에 얹어진 모습입니다.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서요. 이날 집회에는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쳤습니다. 귀향을 마다하고 수요 집회에 참석해 함께 자리를 지킨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그 김할머니는 추석 안부 전화를 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사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을 그대로 놔두느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어도 안 잊을 겁니다. 라며 참석자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추석 풍경 이모저모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가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진이 맞을 네. 겁니다. 달 맞습니다. 사진. 네, 보름달 사진은 없나요, 오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보름달 찍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요. 네,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의 모습입니다. 추석 당일 밤하늘에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이 뜬 모습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달빛 아래 소원을 빌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쌀쌀하다 보니까 보름달 이제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인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 관계로 중부지방하고 전북 지역에서만 두꺼운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름달은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서 완전히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네. 온전한 둥근 보름달이 100%라고 한다면요. 97.9%의 크기로 추석 이틀 뒤인 어제 새벽 3시 40분이 돼서야 온전한 둥근 달 형태를 보였습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4일 오후에는요,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마치 대부분 거대한 주차장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성묘와 차례를 마치고 처가에 들르는 차량, 그리고 고향 인근 지역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 또 일찍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86만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의 전통 깊은 축제죠. 옥토버페스트. 네,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서요. 네. 전 세계 맥주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지난 3일 독일 미넨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옥토버페스트는 1810년 시작되었고요. 올해로 184회째를 맞이한 그런 행사입니다. 축제 참가자들이 맥주잔을 이렇게 들어 건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날 옥토버페스트는 전 세계에 찾아온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민속 축제이자 맥주 축제로 확실히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축제장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이 손마다 커다란 맥주잔을 들고 크게 웃고 있잖아요. 네. 떠들고 마시고 춤추는 분위기는 옥토버페스트의 흥겨운 모습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긴 모습은 이제 다 다른데요. 네. 이렇게 건배하는 그 모습은 또 한결같아요. 네, 건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맥주컵이죠. 1리터짜리 맥주잔은 마스크루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옥토버페스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이 우리가 보통 드는 500이 아니고 1리터 잔이에요. 네. 그 옥토버페스트는 19세기 중반부터 미넨을 대표하는 맥주 회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제에 참여하는 맥주 회사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맥주보다 알코올 함량을 높인 특별한 축제용 맥주를 준비하는데요. 네. 축제 기간 동안만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천막을 세워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우리나라 추석 풍경 살펴봤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듯이 독일에는 옥토버페스트가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견주어서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 옥토버페스트는 9월 16일 시작해서 18일 동안 열렸습니다. 여기서 관련 사진 한 장 더 살펴볼까요? 네. 야, 진짜 넓은 곳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한결같이 표정이 밝고 즐겁고 축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정말 뜨거운 열기가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축제 기간 동안 서빙을 담당했던 분들이 폐막을 맞아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홀가분하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올해 옥토버페스트에 무려 620만 명이 다녀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난해 방문객 560만 명을 훌쩍 넘는 그런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620만 명이라고 방문객 수를 얘기해 줬는데요.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20만 명이 마시는 맥주의 양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번 옥토버페스트에서는 무려 750만 리터가 소비됐다고 합니다. 1인당 1리터 이상의 맥주를 마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주최 측은 축제 기간 중에 알코올 소비 급증에 따른 그런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지나치게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05년부터 조용한 옥토버페스트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 중 롤러코스터와 같은 놀이기구 80여 종 포함해서 서커스, 음악회 등 남녀노소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 옥토버 페스트란 말이요. 독일어로 10월의 축제 이런 의미라고 하잖아요. 네. 유럽 내 테러 여파로 경계가 삼엄하게 펼쳐지긴 했지만요. 올해에도 역시 이 축제 현장의 흥겨운 분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